네, 국가의 어른으로서 유일하게 방향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고요. 국힘당 지지자들 일부는,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될까요? 네. 민주당이 발의해가지고 오늘이 22일이니까 이게 12월 28일까지 이 중기국회가 끝나는데 그 마지막 날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법안은 그 법안 내용 자체가 위헌이야.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 법안에 우선 첫째로 조사 대상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특검 임명 절차를 쉽게 말하면 민주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어. 그렇죠. 네. 민주당과 정의당이 협의해가지고 협의란 말을 썼으니까 정의당이 불응하면 민주당이 주체가 돼 협의회가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그러니까 이게 시중에는 우스갯소리로 최강욱 전 의원이 특검검사 되는 거 아니냐. 뭐 박범계가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황운하는 경찰관인데 뭐 법관 자격이 없지만 그런 농담까지 있다. 과거의 선례는 여야가 합의하거나 여야가 각각 추천해서 이게 특검을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대한변협이라는 객관적 기관에서 추천하거나 최소한도 이런 절차인데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죠. 그렇죠. 대통령의 선택권이 아니라 국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되는 법을 발의하면서 국민의 보편적 여론이 반영되지 않도록 일방적 생각, 일방적 민주당만의 생각이 반영된 특검은 이게 보편성과 국민의 선택권을 말살하는 것이니까 그 자체로 위헌이라. 네. 그다음에 수사 대상은 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이 김건희 여사가 이게 그 도이치뱅크선지 하는 그 중소기업인 것 같아요. 도이치모터스. 예. 예, 거기에 이게 주가 조작의 주범이다 이거예요. 주범. 그게 왜 그러니까 투자자 명단이 100여 명이 있는데 거기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요걸 돌출시켜 가지고 주가 조작에 몰아넣어가. 그게 그 대표이사도 전부 조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투자자라고 하는 게 진술이 일관되게 나왔고 이게 언제 조사가 되는가 하면 문재인 시대 2020년 10월부터 1년 반 동안 조사가 됐고 그 결론을 무혐의로 내렸는데 문재인의 경희대학 후배고 친 문재인 검사인 이성윤 서울지방 검사가 이걸 무혐의를 깔아뭉개고 있었어. 네. 그때 검찰총장은 식물 상태야. 네. 징계받고 직무정지당하고. 그 아마 기억하시지요? 네네. 추미애 장관이 내 명을 거역하지 않았으면 잘 될 일인데 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예. 그러고 직무정지하고 징계 처분했잖아요. 네. 남편인 총장은 식물 상태로 만들어 놓고 부인에 대해서 지나간 일을 혐의가 전혀 없는데 이걸 떠들어대 가지고 이게 무혐의 결론을 안 내리고 이렇게 움켜잡은 이런 일까지도 사악한 짓을 한 이걸 지금 끄집어내 가지고 이게 특별검사도 위헌적 방법으로 선택하도록 해가지고 이게 만일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가정으로 거부권 행사를 안 하고 이 법이 시행이 된다 하면 민주당 생각은 이겁니다. 특별검사 준비하는데 한 달쯤 걸리고 2월 초순부터 순차로 누구누구를 소환해서 부른다 이러다가 4월 10일 선거 한 열흘 전에 포토라인에 김건희 여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아주 악의적으로 보면 투표 전날까지도 세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특검법에 수사 상황은 국민에게 수시로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된다니까.
중계 방송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수사 상황을 중계 방송하듯이.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특검을 자기 편 사람을 시켜가지고 3월 초순부터는 매일 특검 뉴스야. 그렇겠죠. 매일 특검 뉴스야. 이렇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했다, 선대위원장 뭐 어떻게 했다, 그 뒤로 감춰지고, 제 친구들 뭐 이것도 감춰지고, 국민의 관심이 그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부인이 언제 포토라인에 선다, 어떤 태도를 보인다, 무슨 말을 한다,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걸 노리니까 한마디로 악랄하다. 악랄하다, 악랄해. 뭐 악랄하다, 이게. 저놈들 악랄한 거야 뭐 그러니까 어디 아닌데. 뭐 위원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감각도 없어요, 걔들. 없고, 아이간 좌우간 이재명 방탄에 골몰을 하고 선거판을 그러니까 이 김건희 카드로 도배질을 하겠다. 악랄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악랄하게 나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그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한 일이 있어. 네. 그러니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으지만 이건 악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예. 그 아마 나와 같은 생각이에요. 위헌적인 법률인데 그러나 국회에서 특검하자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선거 전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반대다. 그러니까 선거 후에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대안까지 제시를 했거든. 네.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야 된다고. 따르는데 민주당이 응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발의를 어차피 하고 통과시킬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국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윤 대통령 자신이 나서야 되고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 위원장도 나서야 되고 국민의힘당 의원들도 나서서 이것이 왜 악랄한 법인가. 그리고 이 문제를 민주당이 제기했으니까 피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건 선거 후에 하겠다. 이게 왜 악랄한 것이며 위헌이고 그다음에 수사 대상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걸 국민이 인식시키도록 해요. 아무리 인식해도 저쪽에 기울인 국민은 설득이 안 될 것이고 중간 부동표층에 이 설득의 진실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말이지. 그래서 시간 낭비지 이게.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나섰으니까 이거 국민을 유효하게 설득할 수 있으리라. 네.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쟤네들은요.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우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말하면 목을 매는데 저쪽은요 반대로 김건희 특검에 목을 매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 특검으로 지금 조금 전에 뭐 최강욱이 나서는 거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추미애로 특검을 한다든지 아주 원한 관계가 있게 추미애는 보통 아니잖아요. 아주 그냥 막무가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기든 지든 특검에서 뭘 나오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국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추미애 그 전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뒤집어 까고 막 혼란하고 막 내 명을 따르라고 그러고 매일 마이크 앞에 서서 난리 치면은 총선 전에요. 이거 온 나라가 그냥 뭐 이제 광폭 행복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이걸? 막는 방법은 네. 우선 대통령과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국회에서 통과될 게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통과 전, 통과 직후에 이 법이 위헌이고 수사 대상이 악랄한 것이고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러니까 이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총선 후에 이 특검을 시행토록 하고 현재 이 법안은 부득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유효하게 홍보해야 된다. 그거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해야 절차에도 된다. 위반이 일단 그렇게 하면 그 법은 일단 국회의 제2에 붙여지니까 네. 제2에서는 이게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폐기되면 가능성이 더 없죠. 예. 그때도 우리는 선거 후에 우리가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네. 그 동시에 이런 일이 재발되거나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종전에 있었던 대통령 부인실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5년 동안에 내팽개쳤던 특별감찰관 임용 절차를 밟겠다. 이걸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자상하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감찰관. 그러니까 대통령 직계 가족과 수석 비서관들에 대해서 감찰하는 것입니다. 부정 비리에 대해서. 이걸 반드시 실시하겠다. 예. 이렇게 덧붙여서 국민을 아주 진솔하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런 게 이제 우려가 지난번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2부속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몰카 사건도 벌어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2부속실이 탄탄하게 있었으면 김건희 여사 만나는 그 최아무개 목사라는 사람도 검증을 철저히 해서 이거 못 만나게 김건희 여사를 설득해서 그런 사람 지금 과거 이력 보니까 이거 북한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사님 만나면 안 됩니다 하고 미리 잘랐을 텐데 부속실이 현찰이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여파가 미친 거 아닙니까? 그 우선 이 특별검사 얘기를 민주당이 네. 이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한다 이러거든. 야, 진짜 소가 웃을.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을 한다 이러거든. 예. 그럼 내가 이봉규 TV를 통해 이재명에게 묻고자 합니다. 네. 정말 국가 정의를 위해 특검을 한다? 그러면 순서가 틀렸어. 예.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에 문재인 특검하고 그렇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문재인 지시 여부 그렇죠. 그 특검해야 된다. USB 또 북한에 무슨 내용으로 넘겨졌는지 그것도 그 조사해야 특검이 우선해야 된다. 되고.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하자. 이래야 그 특검의 진정성과 순수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이런 거 깨닫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게. 그런 건 뒷전이지 뭐. 오로지 선거, 방탄 이것만 생각하니까. 문재인도 물귀신처럼 이쪽에 또 물귀신 작전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대통령 영부인실 부활과 거기에 직원이 배치되고 대통령 부인의 외부 행사 참석된 독자적 참석에도 경호관이 밀착 경호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 최근에 문제된 그 몰카 사건은 예방돼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몰카 사건의 그 동영상이 지금도 꾸준히 좌파들이 퍼뜨리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지. 네, 그게 맞습니다. 조작 주모자 조작 전문가. 전문가들이 그 친구들이고 이걸 오마이뉴스 등이 계속 퍼뜨리고 네. 한겨레 신문이 퍼뜨리고 이러거든. 예. 대통령 부인이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 그 동영상을 보면 말이죠. 이게 이제 그 북한을 여러 차례 나들이 한 재미 목사라고 하는 최모가 하는 사람이 최재형 목사. 네.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장면이 하고 말 대화가 딱 녹음이 됐어. 근데 이 사람이 이 종편 어딘가 나왔다고. 요 얼마 전에 네. 나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기자의 물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선물을 사서 나에게 줬고 그리고 손목에 촬영기를 채워줬다. 그리고 주면서 이 작동을 어떻게 하라는 거 가르쳐서 했지 하고 싱긋싱긋 웃어요. 약간은 민망한 듯 하면서 야, 웃기까지. 내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다. 이걸 그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네. 순간 내가 목사라 그랬지 악마를 보았어요. 악마를 보았다 지금. 악마. 저게 악마다 이게 악마. 이게 천인 공로할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좌파 매체와 이걸 크게 보도하고 있는 좌파 그 언론들 이것도 악마들이야. 악마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약한 고리를 뚫고 김건희 여사를 제물로 삼았.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결과의 피해는 중간 부동층의 미세한 고층에 이게 표심을 돌려놓는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고 국민의힘당이 피해자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이게 국민들에게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되고 이게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의 몸가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겠다든지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을 해야 되고 한다.
역공을 이게- 오히려 펼쳐야 되네요. 역공을. 특별감찰 제도를 도용하고 제2부속실 강화하겠다 이런 게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는 명백한 처벌 여성이. 이게 형사소송법상 그 수사에 있어서는 이제 함정 수사라는 게 있어요. 함정 수사. 예를 들면 60년대 4월 달에는 그 창경원 벚꽃놀이로 해가 창경원을 개방한 데이 있어요. 네. 창경원에 벚꽃이 많아요. 그럴 때 종로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이제 도범 그래서 소매치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뒷호주머니에 그 당시 고액권에 뭐 100원을 썼을 거예요. 여기 몇 장 보이도록 이 뒷호주머니에 비추금이 이렇게 넣어가 유도를 하는 거죠. 슬슬 걸어가는데 훔쳐가나 이렇게. 그때는 이제 소매치기가 많을 때도 롤렉스 시계를 뺏어간다든지 이럴 때니까 그걸 딱 덮치는데 딱 잡았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범죄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을 범죄 의사를 발동시켜 가지고 함정에 빠뜨려서 절도죄를 범하게 했다. 이건 무죄야. 그 증거는 증거가 안 돼.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독수, 독과 법칙. 이게 독이 찌들은 나무에서는 열매도 독이든 열매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에 나온 이 상황은 유죄 증거를 할 수 없다. 무죄 판결을 받았어. 이거 무죄야, 무죄. 예. 그 대신에 함정수사라도 이런 게 있어요. 저게 마약은 틀림없이 마약 이게 상용자인데 전과도 있고. 이게 쉽게 접근해가 함부로 뭐 붙들어가고 뭐 모발 검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관이 이 마약 상인으로 가장해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접근해가지고 체포해서 검사를 하니까 이제 모발에 마약 성분이 나오니까 그리고 상황 증거를 갖고 이제 자백을 받았다라는 이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으로 따지면 이 최 목사의 서울의 소리가 연출한 김건희 여사 선물 몰카 사건은 엄중히 처벌해야 돼. 그럼요. 엄중히 처벌해야 돼. 네. 엄중히 처벌해야 됩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